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8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73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하락세 이어갔지만은 이 마지막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어제 중국 증시에서 전기, 전자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힘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1%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180선 그래도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불량 세탁기 집단 소송 잠정 합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나타났고 기관들 매도했는데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어제 기관들 매도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모건 스탠리가 올해 디램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3,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현대차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관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함께 수혜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129,0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공매도 위험성 있어 보입니다. 오늘 216,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에도 중국 악재에도 선전하고 있다. 이런 현재 증권사들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7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266,500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철강 가격 강세로 주가 모멘텀을 맞을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17,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 한국전력 오늘 빠집니다. 0.58% 하락하면서 34,1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2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지주가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4,150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0.76% 하락하면서 46,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생활건강 0.5% 정도의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7% 이상 상승하면서 265,0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S 오늘 강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225,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09%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34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0.4% 이상 상승하면서 74,9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5% 이상 상승하면서 74,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상승세 나왔는데요. 오늘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 동반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CJ헬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또 극한 직업 1,000만 돌파 소식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2만 6,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28만 6,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0.7%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관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82,9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 0.4% 이상 상승하면서 53만 8,500원 선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오늘 빠지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0.8% 이상 빠지면서 92,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기관들 매수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19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4만 원 선까지 회복했는데 오늘 4만 6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아난티 오늘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등세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27,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머티리얼즈 오늘 1% 이상 빠지고 파라다이스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8,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이고요. 어제 이제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에 이제 틈새 전략으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펩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동사는 지난 4월 준공된 오송 1공장이 2월 중에 KGMP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획득하면 이제 공장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공장 가동이 된다면 동사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임상 시료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의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해외 임상 3상 및 상업용 생산을 위한 CGMP 기준에 부합할 오송 SR 2공장 건립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디폿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 기존 방식 대비 적용 가능한 펩타이드 크기가 커지고 상업 시 난관이었던 조사 바늘 크기가 작아지면서 기존 기술 대비 상대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공장 준공에 따른 임상 시료 대량 생산이고요. 이 부분이 최근의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6,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라인 2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헤르메스스탁 하청환 본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하청환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29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인데요. 아시아 종료 벌써 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SG 4%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혜민 수석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29일 그러니까 같은 날 주셨던 세 가지 종목입니다. M게임 5.54% 그리고 누리플랜 4.58%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KM제약 4% 마이너스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는 신일수업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5%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안혜민 연구원의 M게임 5.54% 그리고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현대건설기계 올라와 있습니다. 7%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바이로메드 올라와 있습니다. 8%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하창한 본부장의 아시아 종료 올라와 있는데요.
8.6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약 2주 만에 벌써 2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이차원 본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는데요. 12%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이 한미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8.7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1월 29일에 아시아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8%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장에서 이제 17%대 가량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등해서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호가가 3호가 좀 모자라서 목표가 달성을 못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매물대 라인 부분에서 급등 이후에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이런 모멘텀들 유효한 상황이고요. 과거보다는 이제 과거에는 철도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상 농업 관련주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씨앗이나 관련된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저스의 발언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들 지켜볼 수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 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이 1월 29일에 추천해주신 M게임 현재 수익률 5%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이제 추천해드린 게임 N게임입니다. 추천해드리고 10% 가까이 이제 상승했다가 잠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N게임 같은 경우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과 기대감과 이제 나이트 온라인 중화권 서비스 개시 이슈로 이제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 중국 정부 이제 판호 발급에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고 또 이제 4차 판호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5차 판호 발급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직 국내 게임사들에 있어서 이제 판호가 이제 허가되지 않았지만 이제 중국 게임사들에 대한 최대 판호를 열 만큼 이제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판호도 멀지 않아 이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동사의 이제 신규 게임 이제 나이트 온라인 이제 중화권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터키 지역에서 신규 서비스 오픈 당일 1일 매출 6억 원을 돌파하고 이제 기존 평균 1일 매출이 2배를 넘어가면서 이제 과거 전성기 시절에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제 만큼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기존 목표가를 제가 4,0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4,000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방금 중국 판호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게임주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이제 판호 발급에 있어서 국내 이제 중국이 이제 먼저 4차하고 이제 5차가 이제 판호 발급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넷게임즈나 넷마블 여러 가지 게임사들에 있어서 이제 판호도 이제 국내 게임사들에게 판호 발급이 가게 된다면 이제 이 기대감으로 이제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 성적을 거두면서 주가에도 반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요, 지수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2200선까지 올라간 이후에 좀 다소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발발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은 매수를 해줬고 2180선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외적인 흐름들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에 큰 우려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좀 빅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스몰캡, 그리고 최근에 특징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챙겨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 테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 좀 테마주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일단 가장 강한 섹터는 역시나 남북경협에 대한 그런 섹터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거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모멘텀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장에서도 아난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남북경협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줄 때 빠르게 접근 대응해 보시면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막판이 상승 반전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8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3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눌려오던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추가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종 이 대외 변수의 진행 과정이나 이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2% 이상 빠지면서 현재 2180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인 73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0.4% 이상 빠집니다. 45,000원대 이제 이탈했습니다. 44,8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13% 이상 상승하면서 74,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1% 이상 상승합니다. 12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자동차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0.23% 이상 빠지면서 21만 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5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38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바이오 시장 진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000원 빠진 26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0.4%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0.5% 빠지면서 34,150원에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09% 상승하면서 218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0.2% 상승하면서 73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외국인은 10거래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0.27% 상승하면서 74,8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0.5% 상승하면서 7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 4거래 연속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22만 5,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0.7% 가깝게 빠지면서 28만 8천원 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9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HLB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메디톡스 1% 가깝게 빠집니다. 53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0.37% 상승하면서 4만 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농우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 종묘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이제 남북경협에서 농업 관련주로 속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아시아 종묘를 좀 추천드릴 때도 일단 조비와 경농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아시아 종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우바이오 역시도 관련돼서 순환매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비랑 경농이 이후에 이제 아시아 종묘가 움직이기 전 차트 흐름과 정말 유사한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농유합에 관련된 이런 유일한 상장사에 좀 속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고
이런 좀 농업 관련돼서 가격을 올릴 때 이런 농협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상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부분에서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좀 속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잔류해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북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올라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시장에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거래일에 동방 같은 경우가 항만 관련돼서도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만큼 농오바이오도 관련된 흐름들에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짐 로저스가 농업 관련돼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관련돼서 비용도 크고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이런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약 37%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인구 대비해서 수확률은 국내에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비료나 종자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이 들어가서 관련된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공업 부분으로도 좀 많은 인력들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 쪽에서 빠르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잡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장에서 벌써 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기다렸다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3,500원부터 13,950원 라인까지 이제 밴드로 좀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 상단 부분인 16,000원 라인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 라인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칩스앤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컴퓨터 IP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좀 사업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퓨터 비전 I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5G 관련된 부분들, 뭐 드론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특허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IP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와 같이 좀 개발을 해서 적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관련돼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너무나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IP들을 보유한 이 칩스미디어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액이나 실적 부분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이상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 같은 부분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8K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IP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 삼성전자에서 TV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8K 산업을 좀 선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8K TV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수혜가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련된 IP를 제공을 하는 부분에서도 돈을 발생이 되지만 그 이제 어떠한 부분에 상용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지속적인 로열티를 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꾸준히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이 종목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는 좀 다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제 매물대 중간 부분인 8,150원 라인으로 좀 목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요 이제 11월 29일에 단기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차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21선 부분인 6,750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상하 프로테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기차 관련돼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2022년까지 약 37% 이상 매출에 대한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까지는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외형 성장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부터 유럽 지역에서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삼성 SDI가 폭스바겐이나 제규어 관련된 부분에서 주력적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상하 프론테크에 대한 실적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큰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멤브레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외형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평균 성장률이 90% 이상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업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100%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동안의 그런 사업 실적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멤브레인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기 성장 동력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 또 이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약 243개의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을 2, 3년 내에 상용화를 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로 충분히 성장 동력이 좀 나타나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반도체 부분만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의료기기까지 좀 되게 다양하게 섹터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따른 이런 외형 성장이 꾸준히 좀 가능하겠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고요. 또 연료 소지 부분에서는 관련돼서 또 유명한 유럽의 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2020년까지는 충분히 실적이 또 끌어내줄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뭐 5G 관련주나 뭐 드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상하 프론테크는 전력 관련된 이런 도전성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술력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상하 프론테크의 이런 기술력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타나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좀 주가는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외형 성장이 지금 꾸준히 좀 나타나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다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7,200원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 수혜주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런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흑자 전환됐고 신사업 매출까지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지만 외형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안혜민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 국동입니다. 이제 국동은 이제 의료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2018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는 점과 남북 경협주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제 관련주로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류와 또 두 번째는 삼삼배양균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동사 이제 니트 이제 이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또 포에버 21 그리고 카라트 이제 등 브랜드 의류업체와 또 이제 유통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이어와의 거래를 유지함으로써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미주 지역 바이어에 이제 대한 매출이 증가하여 약 89%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두 번째로 같은 동사는 삼삼배양균 등 이제 건강 보조식품 이제 제조 판매를 하면서 뭐
약국이나 뭐 의사나 그런 의약품 중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 국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개성공단에 이제 입주한 바 있어서 남북 경업주로도 이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사장 및 사회이사가 이제 고려대 출신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제 인맥주로 분류되어 정치 테마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누리플랜이라는 종목도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이제 관련주로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 이 북미 정상회담과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 2월 27일 날 있겠죠. 예, 있는 만큼 관련주로서 상승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작년 12월 기점으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단기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이제 이 오늘 남북 경협주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정치 테마 관련주로서 관심이 더해지면서 추세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3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50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R텍입니다. 동사는 디지털 엑스레이 이제 촬영 핵심 장치인 이 디텍터의 개발, 제조, 판매, 이제 여러 가지 업체로 이제 분류될 수 있겠는데요.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18년 흑자 전환과 유방암 이제 조기 진단용 만모 디텍터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동사는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출신 연구원들이 이제 설립하면서 국내 최초이자 그리고 세계 5번째로 엑스레이 디텍터를 개발했고 이 전 세계에서 직간접 방식을 디텍터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집적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집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X선을 전기 신호로 바로 변환하는 방식인데 정확한 영상이 장점이면서 낮은 수율, 높은 가격대로 제조사가 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독점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미국에서 동물용 점유율 이제 1위로 최근 만모용 시장에서 진출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형광체를 통해 X선을 가시광선으로 이제 전환 후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인데요. 이 인체용의 이제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신제품들이 더해지면서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8년 최대 매출의 경신과 실적 턴어라운드로 영업 흑자를 기록한 이제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이러한 결과로 만모 디텍터는 업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고 유방암 조기 진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만모 디텍터나 뭐 디텍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아그파 등 이제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기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실적 개선 이후로 큰 거래량이 터졌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1차 목표가는 1,900원, 2,000원을 잡아드리고 선절가는 이제 1,500원 부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제약입니다. 이제 최근까지 말해도 남북 경협주나 뭐 정치 테마 관련주, 뭐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 많이 상승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최근까지 낙폭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측면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하나제약 같은 게 바이오 제약사이면서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마취제 이제 레미마졸람에 대한 기대감 및 실적 증가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이 마취제 마약상 의약품 이제 마취제라고 해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좋은 마약성 의약품을 기반으로 꾸준한 실적 확대를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출시 예정인 이제 차세대 마취제인 레미마졸람을 통해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준비한 만큼 이제 투자 매력도도 이제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이제 합법화되면서 동사는 이러한 독과점 시장에서 이제 중증도 진통제 및 이제 흡입 마취제에서 업계 1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거 오남용 우려로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 성분의 이 아네폴 역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마취제, 이제 마취 마약성 진통제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30%를 높들고 특히 이런 마취제 같은 게
병원에서 이제 한번 의약품으로 선정하게 된다면 제품 이탈이 적고 사용 기간이 그만큼 보장되는 만큼 향후 고수익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올해 12월 출시된 고혈압 계량 신약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이제 수익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 제품도 꾸준히 성장하며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하반기 상장 이후 이제 신규 상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이제 매물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지속된다면 빠르게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1차 목표가는 3만원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2,500원 부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국동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 이 남북 경협주의자 오세훈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디아텍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엑스레이 디렉터 관련 업체로 작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 신성장 동력이 분명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마취제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기아차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제 이 전기차 충전소 소식과 함께 좀 강세 보였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간들, 전쟁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부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관련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톱 10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판매량은 10만 대 이상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들은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정상에 대한 이런 만남은 다소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차관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위급 회담도 14일, 15일 진행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 협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도 이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아차의 이런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상하 프론테트 말씀드릴 때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 시장이 아니어도 뭐 이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이런 부분에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기아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2.2%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본격적인 광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량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북미 지역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판매량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에서는 SUV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신차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판매 호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흐름들 덕분에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현대기아차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사실 35,500원 라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인데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물량 소화가 나타나주면서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좀 두터운 요 매물대 라인들을 확실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주가의 상승은 우상향 흐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량을 보면은 매도량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매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최근에는 양매수 흐름을 좀 같이 끌어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에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에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올해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이 돌파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혜민 연구원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각 특징주로 동원 F&B는 이제 올해 최대 실적 경신 전망 등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사업 부문으로 일반 식품, 또 뭐 조미 유통 부문, 또 사료 부문 구성되어 있으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치캔, 뭐 농수산캔, 뭐 여러 가지 조미긴, 김치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18년 이제 4분기에 참치캔의 원재료인 참치어가 17.9% 이제 하락하면서 실적이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제 원재료인 참치의 억가와 참치캔의 이익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시차가 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참치어가 이제 크게 하락하여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참치캔에서 이제 이익 증가를 기대해 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주력 품목인 것은 이제 김이나 뭐 죽, 샘물, 이제 뭐 펫푸드, 축산캔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이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주가가 여전히 상승해주고 있고 또 매물대가 이제 두터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해주고 있지만 약간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만 약간 30만 원대까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추가 상승을 이제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입니다. 현재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가 3월에 방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모멘텀이 발생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초청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짐 로저스 같은 경우 뭐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지금 북한에 대한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인 아난티가 당연히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각각의 모멘텀들이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금강산 리조트를 갖고 있는 아난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요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재 완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최대 수혜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산 재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초청을 받을 정도면 이게 만약에 제재가 풀리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아난티 쪽으로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고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이런 급등세 여전히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에 EXT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25%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EXT 금일자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18% 이상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남북 경협주로 차트가 작년에 한 5월까지는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로보다는 다른 이제 섹터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 EXT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설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유망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추세 흐름인데, 현재 추세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그 전일자에 이제 그 포항 지진 발생으로 통해서 연약 지방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 EXT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그 영위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EXT는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에 현재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예, 이 기업은 유전자 기반의 예측을 통한 이제 진단 예방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의학 부분 사업 두 가지 이제 그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학 부분 사업까지 이제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5월 2만 원 이상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이제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으며 흘러간 종목입니다. 특히 이 기업은 관계사인 그 메드펙토가 이제 개발 중인 벡토서팁이 이제 혈액암 치료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와 이제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이제 혈액암 치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기대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을 이제 계속 보여주다가 현재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 위치에 이제 놓여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상승폭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그 유전자 부분 규제 이제 샌드박스 완화로 인한 이제 기대감을 통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샌드박스 규제 완화 부분은 이제 시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한된 구역 기간 이제 규모 안에 이제 각종 규제를 이제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이 유전자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2년, 3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굉장히 무성했지만 진척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이제 규제 샌드박스 완화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그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다시 그 유전자 부분에 대해서 국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조금 다가가 보자면은 최근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흐름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현재 굉장히 충분하고, 현재 그 두터운 매물대 11,600원에서 12,600원 사이에 이제 안착하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이 굉장히 든든하게 받쳐준다면은 추가 상승력이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그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인 맞춤형 이제 유전체 분석 칩 관련 기술에 대한 이제 실시권도 이제 획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유전자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부분에도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력이 이제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그 11,000원으로 짧게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6%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21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진 듯 했습니다. 78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하지만 84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합니다. 기관의 매수폭도 크지 않고요. 외국인들 오늘도 매도세 이어나갑니다. 121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장 초반과 비교해서 상승폭 키워나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시작할 때는 하락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5,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 45,35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69% 상승세 나옵니다. 다만 셀트리온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21만 2,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2만 6,50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어제 상승했던 만큼 오늘 빠집니다. 0.27% 하락하면서 3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4% 빠집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다시 빠집니다. 37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37% 빠지면서 26만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물산이 오늘 강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3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15%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32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9시 1분에 고점 찍었습니다. 735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2선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17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오늘 그만큼 이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옵니다. 3% 가깝게 빠지면서 28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28만 1,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10% 가깝게 상승했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2,300원에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4% 하락세 이어갑니다. 73,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72,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 펄어비스가 현재 8위권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8위에서 9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4% 빠지면서 92,500원에 흘러갑니다. 메디톡스 오늘 2% 가깝게 하락을 하는데요. 79,6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8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메디톡스도 이 장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이 하락 전환이 됐고 하락폭도 큽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5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롱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시 장초반만 하더라도 1% 이상 상승했었는데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39,6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07% 상승세 나옵니다. 1,124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주신 제넥신,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2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주셨는데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 이제 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3월달 아마케 그리고 5월달에 역시나 이제 그 미국 종양학회 이 부분들 두 가지가 과거에는 연초에는 CES 그리고 MWC가 이제 IT 업계의 화두였다라고 하면은 최근 뭐 한 2, 3년간은 3월, 5월 그 미국 아마케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제약바이오 쪽에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지금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시작된 이 시점에서는 더욱더 포트폴리오 쪽에서 비중을 좀 늘려나가봐도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 말씀드린 이후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였듯이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바닥권에 있는 크리스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2006년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 1호 이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탈이랑 크리스탈 신소재가 있는데 크리스탈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게 이제 신약 발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아셀렉스라는 요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셀렉스 같은 경우가 이 화이자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진통소염제인 그 세브렉스랑 동일한 그 저해기전 신약인데, 세레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mg을 복용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용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심혈관 부작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 말씀드린 악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2mg으로 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이자의 그 세브렉스 같은 경우가 특허 만료가 2014년도 이때 이제 매출이 3조 원 정도가 됐었고, 만료된 이후에도 17년 기준으로 한 8천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악셀렉스 같은 경우가 충분히 효능을 입증하면서 약 한 2조 정도의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향후 미국이랑 유럽 쪽의 대규모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플러스로 일단은 개도국 쪽에 이제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임상 그리고 이제 수출 계약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도국 쪽 그 수출에 대해서 조금 더 회사 측에서는 모멘텀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 임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학생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는 항생제 쪽에 대한 기술 수출 요 부분들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 임상 이상을 마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 대부분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 에로 그 기술 수출이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항생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이제 뭐 탄력성이 상당히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크게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16,000원, 위쪽으로는 25,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2018년 내내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그 시장 자체가 조정받기 전에 고가 역시나 25,000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2019년도 1월달 시장이 많은 분들이 우려감이 있었지만 항상 시장은 이제 역발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1월달에 글로벌 정치는 뭐 봄 기운과 같이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외국인들이 1월달에 4조 넘게,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좀 뭐 매도를 했습니다만 연기금이 한 8천억대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저점에서 한 20%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월달, 3월달 시장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이제 시장 유동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동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유입되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월 달에는 뭐 알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의 고위급 회담 자체가 추후반엔 또 이제 장관급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래 이제 6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해서 3월 1일 전에 미중 무역산의 어떤 단초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또 이제 새벽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3월 1일 전에 또 미중 간에 또 정상 통화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3월 중순에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뭐 같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악재도 있고요. 호재도 있습니다만 그 악재 관련되는 부분들은 연말 또 이제 1월 달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금리 동결 그리고 미중 이제 경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이제 저점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계속 갈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 시장을 좀 끌어줬던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까지 좀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북미 회담도 이제 이달 말에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견조한 전망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아예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가지시든지 아니면 중소형주를 하려고 하면 순환매 흐름으로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2월달, 3월달 결산기다 보니까 관리 종목 위험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침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재무제표 좀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피하시면서 우량주 위주의 어떤 중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선침의 차원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어떤 밀림목 매수 이런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좀 볼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주들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신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ABL 바이오라고요. 298380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할 때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게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걸리고 이런 어떤 부단한 또 노력을 하면서 상장하는 게 이제 보통 평균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초에 이제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들어왔으니까요. 3년 만에 아주 초고속으로 들어왔고 설립 때 이제 기업 가치가 한 200억대 초반이었는데 상장 전에 벤처 캐피탈로 이미 기업 가치를 한 5천억 정도 그 평가를 받으면서 펀딩도 한 1,200억 정도 국내 기관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천억대를 유지하면서 시가총액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이중항체의 선두주자입니다. ABL 바이오. 근데 ABL 바이오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던 게 좀 운도 좀 따랐는데요. 물론 뭐 기술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항암 치료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는 어떤 기술을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면역감문 억제제라든지 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작년 한 해부터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굉장히 좀 핫한 이슈인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병용요법을 이제 진행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 이중항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엮어서 결합시켜서 이제 면역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건적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접합도 부분에서도 올려줘서 기존의 병용요법의 단점들을 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을 받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장 전에도 이제 기술 수출을 유한양이라든지 미국 업체에다가 대규모로 했던 어떤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업체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 약품에다가
그걸 적용하면 그 이제 약품의 어떤 혁신성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가는 어떤 기반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업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개발하든 아니면 라이센스 인을 해서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에 그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였다가 거의 지금 한 26개 정도로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2019년도에도 가장 좀 기대되고 있는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 좀 기대되고 있는 약물이 ABL001, ABL301인데요. 우리가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억제하는 ABL001이 가장 임상이 조금 그래도 진척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2019년도 올해 1A, 임상 1A를 좀 끝내고 1B 정도 넘어가는데 보통 이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라이센스 아웃이 다른 어떤 그 약물에 비해서 초기에 전임상이나 임상 1상 초에 많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BL3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 관련되는 약물인데요. 보통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초기에 되는 경우 있는데 한 5천억 정도 이상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좀 주목하시면서 장기적으로도 이중항체는 면역 항암제 증가와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현재가가 18,850원인데요. 매수가는 한 19,000원 밑에서 편하게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저희 한 22,000원 잡았는데요.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총이 제가 볼 때는 한 2조까지도 아마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자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요. 장기적으로 손절가는 한 17,000원 대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